얘들아, 시험 보느냐고 수고 많이 했다.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안마해도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 확률 개념 정리를 미리 수업을 찍어서 미리 정리를 좀 하려고 해.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수업은 확률 단원 자체가 개념은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거든? 근데 이제 그리고 지금 아무도 없어서 수업할 때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누구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편하게 마스크 안 쓰고 할게. 알겠지? 자, 확률은 굉장히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은 개념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앞에 단원이랑 비슷해. 이 기말고사 범위도 결과적으로는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좀 많은 문제를 풀고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푸는지 계획을 잘 세워놔야 되거든. 즉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지금 내가 확률이 배운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개념 정리를 한번 쭉 해줄게. 알겠지? 지금 쭉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좀 하면서 많은 문제량을 좀 더 풀도록 하자. 특히 이번 기말고사에 문제가 저번 중간고사를 봤더니 또 쉽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도 만만치 않게 나올 수도 있어. 그와 비슷하게.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준비를 좀 하도록 하자. 알겠지? 일단은 선생님이 확률 지금 수업을 진행할 텐데 교재는 개념 원리를 한번 다시 쭉 빠르게 한번 보는 것 쪽으로 택했어. 그러니까 개념 원리로 좀 수업을 할 테니까 쭉 한번 보면서 한번 확률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해봐. 알겠지? 자, 우리가 개념 원리 지금 70페이지에 있는 확률에 대해서 첫 번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문제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이 개념을 배웠던 게 기억이 안 나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요것만 딱 정리하면 요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우리가 주사위가 있잖아. 그치? 확률이란 주사위를 던졌어. 자, 여기 쭉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용어뜻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페이지로는 70페이지 부분이야. 알겠지? 자, 우리가 주사위를 갖고 있잖아. 주사위를 던지지. 그치?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주사위를 던지면 6개의 눈이 나오고 동전을 던지면 앞, 뒤에서 2개가 나오게끔 되잖아. 그치?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걸 갖고 우리가 뭔가 시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다, 동전을 던졌다, 이런 걸 우리가 시행, 뭔가 행동을 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행동 결과에서 주사위를 던졌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는 거지. 그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면, 주사위를 던지면 몇 개가 나와? 그렇지. 6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고 동전을 던지게 되면 2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지. 이렇게 우리가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뭔가 반복할 수 있는 거야. 계속 뭔가를 해보는 거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우연히 또 아무런 영향도 없이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그걸 관찰해 보는 거지. 그치? 그 행동을 보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시행한다 얘기를 해. 알겠지? 주사위 던진다, 동전 던진다, 이런 거를 시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결과 있지? 사건이라는 것은 시행의 결과야. 주사위를 던졌지. 그럼 사건이 6개가 나오게끔 되고 동전을 던지면 사건이 2개 나온다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우의 수지 뭐. 그치? 주사위를 던졌을 때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동전을 던졌을 때 2개가 나온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건 중에서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원 사건이 뭐냐면 이 사건을 한마디로 해서 집합이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거든? 주사위를 던졌어. 그러면은 6개의 이렇게 생기겠지. 그치? 1, 2, 3, 4, 5, 6이 생기겠지.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사건이야. 그럼 근원 사건은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럼 근원 사건은 지금 몇 개 있어? 6개 있지? 그래서 우리가 사건에서 근원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집합의 원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알겠죠? 뭐 이래서 이런 거 있잖아.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사건은 집합이랑 똑같이 생각해도 돼요. 봐봐. 주사위를 던졌지. 그치? 짝수가 나오는 뭐 부분집합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짝수가 나오는 부분집합.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야? 그렇지.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건은 우리가 집합, 뭐 부분 집합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은 그 집합의 원소로 기억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집합하고 거의 유사해요. 알겠지? 똑같지 뭐. 그럼 전사건이라는 건 뭐냐? 사건이 뭐라 그랬어? 집합이라 그랬지? 전사건은 몽땅 다 있는 사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전사건은 전체 집합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주사위 던지면 1, 2, 3, 4, 5, 6이 들어있는 그거를 전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전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공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공집합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거를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읽다 보면은 표본공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거든요. 이 전사건과 표본공간이라고 하는 뜻도 똑같은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전사건과 표본공간은 똑같다.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자, 그럼 합사건은 뭐냐? 합사건은 합집합을 의미하게끔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곱사건은 뭐냐? 교집합을 의미하게끔 됩니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해하는 거야.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거는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보고 이렇구나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배반사건이라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배반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가장 큰 문제지. 그치? 자, 배반사건에 대해 설명할게. 이 배반사건이 여기서 유일하게 암기해야 될 예야. 알겠지? 배반사건. 이 배반사건이 뭐냐면 이거야. 이렇게 됐을 때지. 집합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집합이 됐을 때야. A랑 B랑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지? 즉 A랑 B랑 공집합일 때, 즉 교집합이 하나도 없지. 그치? 배반했어. 만나 안 만나? 친구들이 배반했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때 우리가 배반사건이라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두 개가 공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배반사건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교집합이 없는 사건.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집합과 똑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여집합. 그러니까 이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 합사건이라는 건 합집합이고, 그 다음에 곱사건이라는 것은 교집합이고요.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A집합의 바깥쪽을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확률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주사위를 던진다, 시행. 그 다음에 이거 떨어뜨렸네. 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사건들 있지, 그치? 집합들. 그 집합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뭐 짝수가 나오는 사건, 홀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결과물들이야. 근원 사건은 원소야. 동전을 던지면 앞, 뒤 이렇게 원소 2개 있고,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원소 6개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전사건은 전체 집합, 공사건은 공집합, 합사건은 합집합, 곱사건은 교집합. 그 다음에 배반사건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알겠지? 배반사건은 교집합이 없는 거야. 여사건은 여집합이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자, 이제 뒤에 71쪽에 있는 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1번. 우리가 배반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한 문제야. 알겠지? 1번 문제 한번 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게. 그 다음에 4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C. 그때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사건인 두 사건을 골라달라는 얘기지. 그치? 엄청 쉬워. 배반사건은 뭐라 그랬어? 그렇지. 두 개의 집합 그림을 그렸을 때 교집합이 없는 걸 우리가 배반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어? 자, 그러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 2, 4, 6이네.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뭐야? 1, 3, 5게 되겠지. 그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자, 4의 약수가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1, 2, 4가 되겠지? 자, 이제 배반사건 찾아보자. 자, A하고 B는 배반이 아니야. 배반 맞지? 왜? 교집합이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A하고 B는 배반사건입니다. 알겠죠?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A하고 B는 배반사건입니다. 자, B하고 C는 안 돼요. B하고 C는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B하고 C는 배반사건이 아니야. 적어놓고 할까, 이렇게? AB, BC, AC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할 건데 얘는 배반사건 맞았지? 얘는 배반사건이 아니야.
A하고 C는요, 4가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 배반 사건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겹치는 거, 교집합이 없을 때를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자, 시행이라는 단어 나왔지? 그냥 뭐 실험한다? 관찰한다? 자,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이렇게 8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6의 약수를 뽑아야 돼. 6의 약수, 알겠지? 6의 약수 어떤 것들이 있어요? 1, 2, 3, 6이죠? 1, 2, 3, 6입니다. 그쵸? 뽑았어. 근데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A라고 하는 사건이 6의 약수 1, 2, 3, 6을 뽑았는데 얘랑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얘랑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집합을 만드는데 교집합이 없다는 거지. 그치? 우리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많이 했던 거잖아. 자, A랑 배반 사건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원소들 4, 5, 7, 8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지. 그치? 그 4개는 얘랑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러면 그냥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즉 얘네들 빼고 얘네들만 갖고 만들면 되니까 그냥 2의 4제곱이라 그래서 16이 정답인데 왜 2의 4제곱이냐? 4가 들어갈 자리가 여기랑 여기 두 가지지. 그치? 5가 들어갈 자리가 여기랑 여기 두 가지고 7이 들어갈 때도 여기지. 그치? 8이 들어갈 때도 여기여야 되겠지. A가 아닌 이쪽과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얘가 들어갈 거 2개 돼서 2의 4제곱이 돼서 1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 자, 그리고 밑에 거 확인 체크 꼭 풀어야 돼. 다음. 자, 72쪽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확률이라는 건데 확률은 우리 다 구할 수 있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1이 나온다. 6분의 1 이렇게 전체분의 그 경우의 수잖아. 그치? 그래서 확률은 PA라고 써요. 이게 A라고 하는 어떠한 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알겠죠? P. 그럼 A라는 것의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뭐 다 알잖아. 전체 경우의 수에 A가 일어날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좀 확률이 되지. 그치? 확률은 크게 성질을 몇 가지 가져. 근데 다 알고 있어. 알겠지? 다 알고 있는데 확률은 제일 작으면 얼마지? 0이야. 그치? 제일 크면 얼마야? 1이지. 이게 확률의 첫 번째 성질이 되게끔 되는 거잖아. 그치? 두 번째, 확률 중에서 이게 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S라는 게 뭐냐면 전체 집합이란 뜻이에요. S가 수학에서. 알겠지? 그럼 S의 확률은 전체 집합의 확률 얼마가 되겠어? 1이 나오게끔 되겠지. 그치? 자, 세 번째, 공집합의 확률입니다. 알겠죠? 공집합의 확률은 얼마예요? 0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확률은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다른 거 기억할 거 하나도 없어. 확률이 뭐 종류가 뭐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다, 기하학적 확률이다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중요치 않아. 그냥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네 A 경우의 수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확률의 전체 개념이야. 그러니까 확률은 결과적으로 그거 같아요. 확률은 내용이 없어. 앞에 그 경우의 수 배웠었잖아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잘하면 확률도 잘해요. 왜냐면 여기 경우의 수가 위아래로 들어가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특별히 개념은 없습니다. 알겠지? 문제를 좀 풀면서도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 넘어가서요. 자, 어디 보냐면 74페이지에 있는 내용, 필수의 3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필수 3번인데요. 3번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그랬지?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 6 곱하기 6이니까 전체 분모는 36이 될 거야. 알겠지? 전체 경우의 수가. 그쵸? 주사위 두 개 던졌어. 근데 확률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특별한 말이 없어도 저 주사위는 서로 다른 주사위를 세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6 곱하기 6 됐을 때 주사위 두 개는 모양이 다른 주사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이 없어도 여기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써 있잖아. 근데 별다른 말이 없어도 그냥 다른 주사위로 생각하면 된다.
자, 1번.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주사위 두 개 같아지려면 1, 2, 3, 3, 4, 4, 5, 6, 6 돼서 몇 개 있어요? 6개 돼서 6분의 1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자, 1번 문제 풀었고요. 자, 2번은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8이 되는 건데 8은 뭐 8이 뭐가 있죠? 8이 되려면 2, 6, 3, 5, 일일이 세면 돼요. 4, 4, 5, 3, 6, 2. 그래서 36분의 5.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지. 그치? 2번이 36분의 5. 3번.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어떤 수의 완전 제곱수가 돼야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넣으면 되겠어? 1. 자, 완전 제곱수라고 하는 수는요. 이런 거죠. 1, 4, 9, 16.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이게 완전 제곱수들이야. 완전 제곱수가 되려면 1 곱하기 1, 2 곱하기 2, 1 곱하기 4, 4 곱하기 1. 이렇게 3개 있죠? 얘는 여기다 적을게. 3 곱하기 3, 4 곱하기 4, 5 곱하기 5, 6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래서 36분의 얼마다? 8이다. 약분해서 4를 약분하면 되니까 9분의 2가 나오게끔 되겠지. 되게 쉽지. 선생님도 얘들아 그냥 쭉 봐. 편하게 보고 아마 금방 끝날 거야 이 수업이. 그리고 밑에 확인 체크 풀면서 좀 문제를 많이 풀더라고. 선생님이 지금 뒤에 보면은 예전에 기억날 줄 모르겠다.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뒤에 넘어가면 뭐 독립사건, 종목사건 이런 데 있거든. 거기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알겠지? 일단 지금은 선생님 최대한 자세한 거야 이게. 없어 내용이. 알겠지? 그러니까 빠르게 한 문제씩 풀어주고 밑에 거 확인 체크는 꼭 숙제로 풀어오도록 해. 알겠지? 자, 뒤에 넘어갈게. 자, 이제 필수예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4번인데 자, 4번은 수녀를 이용한 확률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쭉 확인 체크들이요. 앞에 했던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있지, 그치? 그것들이 계속 또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풀어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쭉 보고 빨리 정리하자고, 개념 정리, 알겠지? 어려운 곳에서 좀 많이 정리해 줄게, 선생님이. 자, A, B, C, D, E, F에 6명이 일렬로 앉는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뭔가 일렬로 앉을 때 6명이 일렬로 앉죠? 그럼 몇 팩토리야? 6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치? 자, 그때 A하고 B가 이웃하게 앉아야 된대요. 이웃한다면 묶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니까 5팩토리얼 되고 A, B 뭐 해줄 수 있어요? 자리 바꿀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니까 정답이 나오게끔 됩니다. 알겠죠? 정답은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끔 될 거야. 알겠지? 다음 두 번째는 컴퓨터. 단어 잘 써야지. 스펠링 틀리라. 걱정된다. 볼게요. 자, 8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나열할 때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올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지. C하고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2개가 와주고요. C하고 총 8개잖아. C, T 사이에 2개가 오고 4개는 바깥으로 가겠죠. 그쵸? 자, 우선 어떻게 할 거냐? C하고 T를 빼고요.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남지. 그치? 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6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5개. 이렇게 되고 또는 6P이라고 해도 됩니다. 똑같죠? 또는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배열해서 이거 이 3개의 의미가 어때요? 다 똑같은 거지. 그치? 뭘로 해도 상관없어. 자, 그리고 자, CT 사이에 C하고 T 사이에 2개만 오라 그랬지? 딴 거 오지 말라 그랬잖아. 2개만 오라 그랬어. 그럼 이거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쵸? 묶어주게 되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지. 그치? 그거 배열해 주는 거야. 몇 팩토리얼이 되겠어요? 5팩토리얼이죠? 그쵸? 5팩토리얼. 하나, 둘, 셋, 넷, 5개, 5팩토리얼. 그리고 곱하기, 요거 할게. 6 곱하기 5인데, 선생님 하나 안 했지? 뭐 안 했어? C하고 T 뭐 안 했어요? 자리 바꾸는 거 해야지? 내가 틀릴 것 같았지? 선생님 틀렸는데 여기 안에, 여기서 하려고 했었어. 알겠죠? 자, 절대 깜빡한 거 아니야. 자, 곱하기 2.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건 뭐냐면, 여기다가 6 곱하기 5. CT 자리 바꾸는 거 2, 그 다음에 이거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 5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돼. 같은 거 있는지 봐야 돼. 알겠지? 같은 거 있으면 나눠줘야 되는데 이건 같은 문자가 없잖아. 그치?
조심해라. 이거 잘못해서 이런 거 실수하면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전체는, 전체 안 했네. 전체는 컴퓨터니까 총 8개니까 몇 팩토리얼 돼요? 8 팩토리얼 되고, 5 팩토리얼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가 돼서 그렇게 약분되죠? 약분되니까 8, 7, 6이 오고요. 그 다음 여기는 6, 5, 2 이렇게 오겠지? 6, 6 약분되고요. 이렇게 약분되니까 4가 돼서 28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게끔 되겠네요. 순열한 거랑 똑같지, 그치? 별로 어려운 거 없었어. 필수예제 4번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밑에 거 확인책을 꼭 풀고, 알겠지? 다음 페이지 선생님 쭉 한번 해줄게. 자, 원순열을 이용한 확률이야. 자, 원순열인데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자, 일단 원탁에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선은 7명을 앉혀야 되는 거잖아. 원순열이니까 6팩토리얼이에요. 알겠죠? 총 7명이니까 6팩토리얼 분해서 남학생끼리 이웃해야 되는데 남자애들이 친한가 봐요. 남자애들 이웃하게 해주고요. 여학생들을 앉힐 겁니다. 우선 남학생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고정시켜서 여학생들 먼저 하나, 둘, 셋, 넷, 5명 배열해주니 남학생들 고정 움직이지 않아요. 자, 여학생들 5팩토리얼에 남자 둘이 자리 바꾸니까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정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끔 되겠지. 엄청 쉽지? 그렇다고 안 보면 안 돼, 알겠지? 보다가 이거 되게 쉬운데 막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힘들게 찍고 있어, 알겠지? 자,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둥져 앉을 때 부모님이 마주보고 있을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지, 그치? 자, 이거 잘 읽어야 돼.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이야, 알겠지? 자, 그럼 6명이 앉는 거야. 앉는 거니까 부모는 5팩토리얼 되는 거야. 항상 확률은 부모 생각해야지. 자, 근데 부모님이 마주 보셔야 된대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원순열 할 때 부모님 마주 볼 때 이거 자리 바꾸는 거 세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마주 보고 있는 거 자리 바꾸면 망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부모님을 포함해서 6명이니까 부모님하고 4명만 앉히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절대 곱하기 2 하면 안 돼요. 그치? 왜? 마주 보고 있는 거 자리 바꾸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잘하겠지. 그치? 많이 했으니까. 몇 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5분의 1이 나오게끔 되겠네요. 여기서 밑에 거 풀어보도록 해. 알겠지? 원순열 문제 밑에 있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 중복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되어져 있네. 자, 필수예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 2, 3, 4, 5의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으로 화약하여 4자리의 정수를 만들 때 이 수가 짝수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1, 2, 3, 4, 5인데 여기서 중복을 화약해서 4자리의 정수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쵸? 일단 그러면 5, 5, 5, 5 해갖고 얼마가 되겠어? 5의 4제곱이 되겠지. 그치? 분모. 거기다가 짝수니까 2나 뭘로 끝나면 되겠어요? 4로 끝나면 되겠죠? 무지하게 쉽죠? 그치? 빨리 이런 기본 개념 빨리 하고 어려운 거 풀자 나중에. 2 썼으니까 여기 오시면 몇 개? 4개, 4개, 4개. 4의 세제곱. 여기도 4개, 4개, 4개. 4의 세제곱. 하면 망해요. 큰일 날 뻔했네. 그치? 다시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2를 여기 썼는데 중복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1, 2, 3, 4, 5가 또 와도 돼요. 2만 쓴 거지, 그치? 여기 5개, 5개, 5개 중복 허락되기 때문에 5의 세제곱 더하기 여기도 5, 5, 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5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자, 계산해주니까 쭉쭉쭉쭉 약분해주니까 5의 세제곱끼리 약분한 거야. 1 더하기 2니까 2. 그래서 5분의 2가 나오게끔 됩니다. 너무 간단하지? 넘어가자, 계속. 쭉 봐요. 어차피 이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확률입니다. 자, 아보카도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지, 그치? 엄청 쉽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그쵸? 그럼 7팩토리얼에 A가 2개고 5가 2개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준 거 분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때 모음끼리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AO, AO를 이웃해주는 거예요. AO, AO를 옆에서 VCD를 이렇게 놓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내야 되겠지, 그치? 모음끼리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아오, 아오. 그치? 아, 4팩토리얼.
하나, 둘, 셋, 네 개 4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 요거 안에서 뭐 해줄 수 있어요? 자리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4팩토리얼에 2팩 2팩. 자, 그래서 약분할게요.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니까 3팩토리얼에 그쵸? 3팩토리얼 약분됐으니까 얼마가 돼요? 7, 6, 5가 되겠죠? 약분해주니까 여기는 4, 3, 2, 1이 돼서 이렇게 약분해주니까 35분의 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끔 됩니다. 뭐 이거 솔직히 내가 안 풀어줘도 그냥 할걸? 안 그래? 근데 그냥 일단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확률 좀 익숙하게 해주려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흰 공 3개랑 검은 공 2개가 들어있고 초록색 공이네. 초록색 공 5개가 들어있는, 자, 총 몇 개예요?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낼게요. 4개 꺼낸대요. 10개 중에 4개 꺼낸대. 알겠지? 자, 그때, 자, 그럼 분모는 얼마야? 10C4가 되겠죠? 1번 문제부터 해볼게요. 10C4. 자, 4개의 공이 모두 초록공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4개가 모두 초록색이래요. 끝. 엄청 쉽죠? 14분의 5C4. 2번. 2번은 10C4분의 흰 공 2개랑 검은 공 2개입니다. 흰 공 3개 중에서 2개 뽑고 검은 공 2개 중에서 2개 뽑을게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하랍니다. 10개 중에서 4개를 뽑는데 흰색 공이 3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 그럼 2개 더 뽑아야 되잖아. 그치? 흰 공이 2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흰 공을 빼고요. 나머지 7개 중에서 2개를 더 뽑으면 되겠네요. 총 4개죠. 그쵸? 괜찮나? 여기까지? 다음 물음에 답해라. 자,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 되게 어렵다, 발음이. 그냥 ABCD 할래요. 자, 판매하는 꽃집에서 9번 문제야. 다음 페이지. 알겠지? 여기 다음 페이지. 확인 체크는 풀고 있지? 풀어야 돼. 끝내놓고. 자, 꽃 5송이를 구입할 때 5송이를 구입한대요. 여기서. 이 ABCD 중에서 5송이를 구입합니다. 우리 많이 했죠? 이렇게 ABCD 합쳐갖고 5송이를 구입할 겁니다. 자, 수선화 2송이가 포함될 확률입니다. 수선화 2송이가 포함될 확률이죠. 각 종류의 꽃은 5송이씩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러면 4개 중에서 뭐를? 맞아, 중복되게 몇 개를 뽑으면 되죠? 5개를 뽑으면 되겠지, 그치? 자, 그 중에서 수선화가 2송이가 포함될 확률이잖아. 그럼 수선화에서 2송이를 미리 뽑아놔요. 자, 2송이 미리 뽑았어. 수선화 2송이 미리 뽑아왔어. 그럼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3개만 더 뽑으면 되지? 3개는 프리지아, 장미, 튤립에서 3개를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왜? 2개는 이미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3H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괜찮니? 이게 그러니까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에서 중복으로 허락하여 5개를 뭐 한다 그랬어요? 중복을 허용하여 5송이를 구입한다라 그랬죠? 즉 선택한다는 얘기야. 중복되게 선택한다. 그래서 H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중복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선택을 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 중복조합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총 4개 중에서 5개를 택해라. 4H5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개는 이미 어떻게 했어? 2개는 뽑았잖아. 수선화 2개는 미리 뽑았으니까 그거는 경우에서 안 세도 되고 2송이 갖다 놓은 건데 뭐. 그치? 2송이 갖다 놨죠? 그러니까 몇 송이만 더 고르면 돼. 3송이만 더 고르면 되잖아. 그래서 3H3이야. 알겠죠?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2번째 문제 볼게요. 500원짜리 동전 8개, 500원짜리 동전 8개, 그 다음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입니다. 동전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선생님 봐봐. 지금 800원짜리가 있잖아. 그치? 800원짜리가 있는데 이 800원짜리 8개의 동전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죠. 그쵸? 이거 어떤 거 같아?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거. 지금 같은 물건을 A, B, C라고 하는 다른 상자에 넣어주는 거잖아. 그치? 같은 물건을 다른 상자에 넣을 때 선생님이 H 쓰라고 했지? 그러니까 A, B, C라는 세 종류에다가 8개를 넣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합쳐갖고 500원짜리 동전 8개 나오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3H8분의 각 저금통에 1개의 동전을 넣어야 한다.
즉, 한 개씩은 꼭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씩 미리 넣을게요. 알겠죠? 그럼 동전 몇 개 남아요? 5개 남죠? 그래서 3H5라고 하면 되겠죠. 왜? 3개를 미리 넣었으니까 5개만 선택하면 되니까. 전체에서 하나씩을 꼭 넣었을 때 확률입니다. 괜찮아? 뭐 별거야. 계산만 하면 되니까 선생님 안 할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정답이 나오게끔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한번 꼭 풀어보도록 하고요. 알겠죠? 자, 이제 선생님 넘어갈게. 근데 항상 문제가 언제 H를 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H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에서 1번처럼요. 왜 이렇게 가르쳐줘? 중복되게 선택해라. 그럼 H를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있어. 중복되게 선택해라. 이렇게. 그러면 H를 쓰고, 두 번째에서는 그렇게 단어가 안 나왔을 때는요. 같은 물건을 어떻게? 맞아. 다른 상자에 넣을 때. 같은 물건을 다른 상자에 넣을 때는 뭘 한다? 맞아요. 같은 물건을 다른 상자에 넣을 때가 H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기억하면 좀 문제. 자, 이제 기하학적 확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페이지 82쪽이야. 자, 근데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도형에서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어. 알겠지? 한번 선생님 정리해 볼 테니까 봐봐. 자, 선생님이 다트판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놓고 다트를 탁 던져갖고 딱 맞췄을 때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뭐예요? 1에 맞을 확률을 구해봐. 그럼 얼마지? 맞아. 넓이가 똑같이 4등분돼 있다면 1에 맞을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지.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야. 되게 쉽게 설명하면 전체분의 요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또 이런 거죠. 자,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얘기해볼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약속 장소에 나가요.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자, 선생님이 2시에서부터 3시까지 아무 때나 약속 장소에 나간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에서 60분 사이에 아무 때 나가는 거지. 약속에 나갔는데, 그때 버스를 딱 탈 확률이야. 그러니까 버스가, 좀 말이 안 되나? 한번 얘기해볼게. 버스가 1시간 동안 한 대 온대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 그냥 나가는 거야. 근데 버스는 1분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딱 서서 1분 기다려줘 출발하는 거야. 그 선생님이 딱 간 거야. 버스 타러, 그러니까 2시부터 3시 사이에 버스가 딱 한 대밖에 안 와요. 알겠죠? 그 1분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2시, 3시 사이에 그냥 나갔는데 버스를 탈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쵸? 좀 이상한가? 근데 봐봐. 60. 선생님이 나갈 건 2시부터 3시까지 60분 동안에 나가서 버스가 1분 기다려주죠? 그럼 그 1분 사이에 딱 가야만 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버스를 탈 확률은 60분의 1. 이것도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전체분의 5니까. 그치? 좀 어거진가? 아무튼 뭐 이것도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뭐 전체에 어떤 해당하는 길이라든지 넓이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전체 넓이나 길이 중에서 해당하는 넓이나 길이를 의미할 때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좀 그렇다, 그치? 아무튼 자, 81쪽 설명했고요. 넘어가서 83쪽에 있는 기하학적 확률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 문제 예전에부터 조금 유명한 문제야.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처음 풀어볼 땐 좀 어려워요. 근데 별거 아닌 거니까 보도록 할게. 이거 기억하는 사람들 많을걸? 그치? 자, 여기 2, 여기 2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른쪽 그림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임의로 한 점 P를 잡을 때 잡았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무슨 삼각형이 되고 싶다는 얘기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생님이 점을 하나 딱 찍었어. 찍고 이렇게 이었는데 이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 뭐 벌써 결론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많이 풀어본 거니까. 그치? 이 분모는 넓이가 4가 되겠고요. 자, 얘들아, 둔각삼각형과 예각삼각형이라고 한다는 게 90도보다 크고 작고를 의미하겠지. 그치? 그러면 90도가 기준선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90도를 어떻게 찾을 거?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돼. 어떻게 찾을 거냐면, 반지름이 1짜리인 이렇게 생긴 반월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잡고 컴퍼스로 쭉 그려요. 알겠죠? 그렸을 때 여기 P라고 하는 점을 잡아서 여기 이 빨간색, 여기 봐. 이렇게 빨간색 위에 점을 하나 잡아주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돼요. 왜냐면 원주각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각 성질 있죠? 지름을
밑변으로 하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나오게끔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보다 밑으로 떨어지죠. 여기 밑에. 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건 뭐야? 둔각삼각형이지. 그치? 그리고 이 직각보다 위로 올라가면 예각삼각형이 돼요. 알겠죠? 괜찮아? 그러니까 둔각하고 예각의 가운데 딱 있을 때가 직각이에요. 그때 그걸 원주각으로 잡는다는 얘기지. 이렇게 컴퍼스를 잡고 이렇게 돌려갖고요. 알겠죠?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구하는 게 둔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테니까 확률 P 전체는 4가 되겠고요. 여기에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그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1이거든요. 원의 반지름이가 1이니까 파이 r 제곱. 그럼 파이죠? 반원이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2분의 파입니다.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8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들아,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한다면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 연습 문제는 숙제로 꼭 풀어오도록 해. 알겠지? 한번 쭉 풀어갖고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실력 업까지 다 풀어와야 돼요. 알겠죠? 실력 업까지 빼놓는 거 없이 다 풀어갖고 오고. 알겠지? 꼭 풀어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모르는 거 풀어줄게요. 개념원리 88페이지에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여기도 설명할 게 없어. 엄청 쉬워요. 알겠죠? 그래서 뭐 그냥 바로 문제 풀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냥 풀기 뭐하니까 짤막하게 봐요. 자, 덧셈 정리한 게 뭐냐면 이거야. 합집합의 확률은 A집합의 확률과 B집합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된다. 그냥 중학교 때 안 배웠지, 집합? 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1학년 때 했던 집합에 불과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고. 근데 얘들아, 만약에 A, B가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배반 사건 기억하죠? 교집합 없는 거. 배반 사건의 합집합의 확률은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괜찮아요? 이게 다야. 없어. 설명 하나 많아요. 알겠지? 엄청 간단하죠? 뭘 설명할 수 있을까? 그치?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개념원리 익히기는 풀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개념원리 익히기는 풀어오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확인 체크하고 연습 문제하고 실력업.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만 풀어오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개념원리 익히기 페이지는 풀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필수예제 11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쉬워서 금방금방 할 거야.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50장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이렇게 하는데 한 장 뽑을 때는 컨비네이션 안 써도 돼요. 알겠지? 2장 뽑을 때 C 쓰는 거지 한 장 뽑을 때는 그냥 50분의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자,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인 사건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자, 일단 50까지 3의 배수 몇 개 있지? 3으로 나눠보면 되겠지. 자, 16개 있네요. 더하기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니까 50을 4로 나누죠? 4, 2, 8 12장 있습니다. 거기서 빼기 교집합을 한번 빼주면 되겠지. 그치? 자, 교집합은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12의 배수죠? 50으로 나눌게. 그러면 48이 돼서 50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50분의 정답이 28에서 4를 빼기 때문에 24라고 하는 값이 오게끔 돼서 약분해 줄 테니까 25분의 12가 정답이 나오게끔 되겠네요. 그쵸? 너무 쉬워서. 그렇죠? 밑에 것도 풀어보고 또 빨리빨리 하자. 이제 빨리빨리 끝낼게.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자, 92쪽에 있는 자, 확률의 덧셈 정리 필수예제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흰 공 4개랑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가 모두 같은 색 공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해볼게. 자, 흰 공 4개랑 자, 흰 공 4개랑 빨간색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내고 있습니다. 총 몇 개가 들어있어요? 7개 들어있지? 그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거야. 7C2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2개가 모두 같은 색 공이 나와야 한대요. 그럼 얘들아, 같은 색 공이 나온다고 한다는 건 흰색에서 2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요,
검은색에서 2개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흰색에서 2개 또는 검은색에서 2개 뽑아. 이거 곱할까 더할까? 더해야죠. 이거 곱하면 큰일 나. 곱하면 4개 뽑은 거예요. 한 번에.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할지 곱할지 헷갈릴 거는 별로 없어. 왜냐면 곱하는 경우는 다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검은색도 2개 나오는 거고 흰색도 2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이건. 그치? 2개만 뽑았을 때 같은 색 나오는 거니까 흰색 2개랑 검은색 2개 해서 더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해됐어? 계산 안 할게. 넘어갑시다. 정말 간단하죠? 문제들이. 그치? 너무 쉬워서 이제 아마 몇 개 안 남았어요. 금방금방 볼 테니까 이거 분명히 보면서 지겨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쉬운 거 하니까. 근데 그게 선생님이 영상으로 빨리 끝내려는 거야. 이거 실제 수업 시간에 이걸 해버리잖아? 그럼 지겨워서 힘들어요. 빨리 끝내버리자고. 알겠지? 그렇다고 또 설명 안 들으면 또 중간중간에 긴가민가 하고 기억 안 나는 거 있을까봐 그래요. 알겠죠? 자, 필수의 13번입니다. 자, A의 확률은 2분의 1, B의 확률은 12분의 5. 자, P. A 여집합의 교집합, B 여집합의 확률은 3분의 1일 때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 그냥 안 풀어도 금방 할걸? 왜냐면 이게 무슨 뜻이야? 아, 맞다. 이거 좀 정리할까, 우리?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집합에서 좀 공식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거는 자, 여집합을 바깥으로 보내면서 뒤집어져요.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집합을 묶어내면서 가운데 뒤집어지죠. 이거 기억해주고 반대로도 돼요. 교집합이 합집합인 경우에서는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거 2개 기억해주고 하나만 더 기억할까? 이건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A랑 B의 여집합이랑 교집합을 해버리면 A-B가 돼요. 옛날에도 계속 설명했던 거니까. 그치? 요거 좀, 요 3개는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뭐, 사실상 2개지.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랑, 드모르간의 법칙이랑 요거까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3분의 1이란 얘기지. 그치? 이게 뭐야? 합집합의 바깥쪽이 3분의 1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합집합은 얼마가 되는 거지? 합집합의 바깥쪽이 3분의 1이야. 그럼 합집합은? 맞아. 3분의 2가 되는 거지. 괜찮아? 좀 간단히 설명이 될까? 왜냐면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의 바깥쪽이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치? 합집합의 바깥쪽이 3분의 1이니까 합집합은 3분의 1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잠깐만. 혼자 있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가끔씩 무슨 말 하냐 생각 들어요. 아,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혼자 찍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조금 뭔가 있어야지 좀 집중도 되고 하는데. 합집합의 바깥쪽이 얼마지? 3분의 1이지, 그치? 그럼 합집합은 3분의 2겠죠. 1에서 빼버리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여집합의 확률이 P라면 A의 확률은 1-P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갖고 바깥쪽이 3분의 1이니까 합집합은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봐봐. A랑 B랑 더하고 교집합을 빼버리면요. 교집합을 빼버리게 되면 합집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2분의 1, 12분의 5 빼기 A 교집합 B 합집합은 3분의 2. 요 계산해서 교집합 쏙 구해주면 되겠죠. 그쵸? 교집합은 4분의 1이 나옵니다. 계산하기 싫어서 일부러 본 거 아니야. 그냥 너희들 지겨울까봐. 알겠지? 너희들 지겨울까봐 좀 보고 한 거야. 알겠지? 또 이렇게 막 계산하면 지겹잖아. 알겠지? 자, 그다음 필수예제 1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4번입니다. 확률은 좀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요. 개념 정리가 막 해갖고 막 다 외워갖고 뭔가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좀 문제를 보면서 아, 저렇게 풀어나가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좀 배워야 돼.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뽑았는데 4의 배수도 아니고요.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1에서 뭘 빼면 돼요? 맞아. 4의 배수와 5의 배수가 될 것을 이렇게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나오겠지. 그치? 아까 했잖아. 이런 거 구하는 거. 그치? 1 마이너스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니는 확률을 구하는데 4의 배수와 5의 배수를 구해서 빼버리면 됩니다. 4의 배수 몇 개 있어요? 50까지 4의 배수 12개 있죠? 더하기 5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죠? 교집합은 몇의 배수지? 20의 배수지. 그치? 2개 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요 계산해 주니까 50분의 얼마지? 50분의 쭉 해주니까 얼마 나와요? 50분의 20 나오죠? 그래서 5분의 3이 정답이 나오게끔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아이고 이거 쉬워갖고 뭐 이거 뭐 그치? 금방금방 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필수 15번입니다. 15번은 주머니 속에 흰색 공 5개랑 빨간색 공 3개가 들어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총 8개가 들어있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 2개를 뽑고 있습니다. 82분의가 되겠지, 그치? 2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 공이야. 적어도니까 반대로 빼는 게 낫겠다,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1에서 적어도 1개가 흰 공의 확률을 구하려 했으니까 1에서 흰 공은 하나도 안 뽑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 공만 2개 뽑을 거 이렇게 계산해주면 정답이 되겠지 뭐. 그치? 엄청 간단해갖고 뭐 계산도 안 할게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풀고 그만하도록 하자. 알겠지? 자 필수 16번인데요 16번은 서로 다른 주사위를 2개 던졌습니다. 분모 36이 되겠죠?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일단 5 이상을 구해야 돼. 너무 많을걸?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1에서 빼서 구하는 게 거의 습관적이잖아. 그치? 그리고 또 언제 반대로 구하냐면 그냥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울 때야. 봐봐. 2개 더해서 5 이상이 되는 거 너무 많아. 주사위 2개 던지면 5, 6, 7, 8, 9, 10, 11, 12까지 나와요. 언제 다 구해? 이렇게 하지 말고 5 미만을 구하는 거야. 5 미만이니까 4나 3이나 2가 밖에 없어. 그래서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지? 맞아. 1, 3, 2, 2, 3, 1로 해서 하나, 둘, 3개가 있고 합이 3인 경우는 1, 2와 2, 1에서 2가지가 있고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1, 1,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합이 5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 5 미만인 경우는 직접 세로 6개밖에 안 되니까 구해놓고 1에서 빼버리는 거지. 그치? 6분의 1이니까 6분의 5가 정답이 나오게끔 되는 거죠. 괜찮아? 일단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냥 앞에 확률을 기본적인 거는 빨리 설명을 했어.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넘어가면 독립사건, 종속사건, 조건부 확률 이런 게 나와. 그래서 거기가 어려워.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여기까지 꼭 들어오도록 해. 알겠지? 그리고 밑에 연습 문제하고 확인책을 꼭 풀어오도록 하고. 자, 여기까지 할게.